네,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 김민기 총장의 양해로 잠시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레드 캠페인 주인공 성일종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이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사실 관계부터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2월 6일에 조태영 전 국정원장과 통화를 한 게 지금 보도를 탔습니다. 이때 통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던 걸까요? 국회에서 그 질문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조태영 원장님은 국회의원을 같이 했어요. 그 전에도 종종 전화를 했고, 네. 그 당시 전화한 것은 조태영 원장만 전화한 게 아니라, 이 방산의 국익과 관련돼서 정부에 여러분들을 통화한 겁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과 관련이 되는 네. 아주 중요한 그 제도를 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와 관련돼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홍장원 전 1차장의 CCTV 영상 반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하나 그 2월 그렇게 자꾸 엮어서 공세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추해 보입니다. 아마 그러한 그 통화 기록은 이미 다 특검에서도 다 파악을 했겠지요. 그랬겠죠. 예. 예, 그래서 조태영 원장은 종종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예. 더 확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12일에도 조태영 전 원장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되는데 그리고 나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홍장원 전 1차장 문제를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도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던데 네. 그 일련의 일들이 다 국익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근에 전화했던 사람들은 네. 조태영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안은 네네. 또 우리가 이게 해외 나가서 방산을 팔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요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당정 회의도 있었고, 네네. 그런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예. 또 그런 전화를 할 때는 예. 국방부 담당 국장도 옆에 배석한 상태에서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내란이니 뭐니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국방위원장을 그렇게 몰아서 뒤집어 씌우는 역할 같은 경우는 참으로 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내일이면 1년이 되는데요. 계엄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당 안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여러 번 우리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2월 31일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또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에 이르기까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그리고 김문수 대권 후보가 되는 날 5월 12일부터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때부터 여러 차례 제가 볼 때 한 20여 차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사과에 쓰던 입장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예. 당을 대표하는 다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예. 그 분들이 했었던 그 입장에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이전에 사과를 여러 번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과를 계속 해왔고 네. 그 입장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 번 사과를 했으면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부분이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들 또 개별적으로도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 또 당은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 의원 중심으로 만약에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할 거라면서 연판장까지 돌렸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연판장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을 예. 당이 역동적으로 또 돌아가야 되고 또 1주년이 되니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 의견 내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과 말고 좀 각을 틀어서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일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 맞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이미 다 밝혔고요. 네. 그러나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물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툴을 이용을 해서 야당 죽이기를 하고 국가 허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84조에 의해서 지금 재판부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정부가 공식 용어로 막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분명히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여러 번 입장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우리 국민의 힘의 그런 입장은 당대표들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갔던 일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 내란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호 대표가 무슨 회의를 방해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엄 해제 의결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계엄 해제 이 의결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에 보면 재석 의원들의 절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범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현재 180석이에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한데 민주당 하는 것을 어찌 방해하겠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네. 단독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걸 방해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의 소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표결도 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경호 대표한테 계엄 해제 의결을 반대했다는 혐의를 씌웠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계엄 1주년에 맞춰서 어떻게 아주 1주년에 맞춰서 추경호 대표를 갖다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정략적이고 두 번째는 사법부를 얼마나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화살이 조이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청래 대표 민주화 운동했다는 훈장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훼손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하는 일을 대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차례 당 지도부가 사과 입장도 표명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의석수가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자진해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그때 맞는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원도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우왕좌왕할 때 국회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들어오질 못하니 그러면 당내에 모여가지고 하자 해서 이게 갈팡질팡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그런 최소한 것들이 상황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표결을 할 때 원내 대표실에 8명인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본회의장 들어와서 표결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네네. 판단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이게 정말 국가에 위한 어떤 위해적 아주 위험적 상황에 있는지 어떤 누구도 판단이 안 됐었어요. 저도 당시 그날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방위원들과 함께 일본에 네, 그랬었죠. 유엔사 후방기지를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한민국 상황을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그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났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각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겠지요. 그런 어느 의원은 그 무게감을 해제 쪽으로 둘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원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그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왜 안 했느냐라고 재단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나온 보도인데 12월 19일 오후 6시쯤에 엘리베이터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서 잘 됐으면이라는 요새 발언을 한 걸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특검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이때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를 주관적인 건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그거 전해 들었다는 사람 얘기에 진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문제를 키운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그런 부분은 예. 대지를 하든 뭐 하든 그와 관련된 것을 그쪽에서 할 일이죠. 듣자마자 바로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저는 그 단톡방에서 그걸 보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핵심인 내란 특별법을 처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치 정권이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치 판사를 임명해서 판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로 왕정국가이거나 신정국가, 독재, 소련이었던 그런 나치 소련에서 있었던 그런 이 재판입니다. 이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 더요. 지금 이제 특검 활동 시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최성병 특검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또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골 꼭 우려먹듯 지금 현재 내란이라고는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민생은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요. 집값이 지금 현재 천정부지로 올라서 젊은 층들한테 꿈을 다 하나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네네. 지금 이러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이끌고 가면 무너지는 민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집권당이 이 정신 차려서 지금 계엄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서 정권을 민주당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갔으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내팽개치고 민생은 아주 뒷전이고 그저 정권 유지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법 왜곡죄를 비롯해서 사법체계를 흔들고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각각 당내 불거진 거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재조사 들어간다고 그러고 김종국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도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당이 이런저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많은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뭐 생각이 달라도 넓게 품고 가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조사해서 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가면 되고요. 예. 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품는 큰 방향성을 가야 되지만 조사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 요구도 하는 거자, 그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대로 대응을 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면 될 것이고요. 네.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윤리든 또 당무감사위원회는 다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여성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추행은 안 했고 오히려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데이트 폭력이 왜 나오지요?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네.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데이트 폭력이 나오고 또 뭐 국민의힘에 무슨 뭐 보좌관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지요? 참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었던 이중성을 가장 또 한 번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거돈, 박원순 너무도 많이 그동안 이러한 그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사과부터 할 일이지요. 또 그리고 이것을 갖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가는데 지금 데이트 폭력으로 이것을 덮어씌우기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거기 갔었던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떳떳하면 본인이 먼저 가서 수사를 요청할 일이지요. 그 장경태 본인이 억울한데 그걸 수사를 본인이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피해자였던 여성이 거기서 그 말이 다 나옵니다. 이 방송으로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본인이 가서 떳떳하게 먼저 가서 내 조사를 받겠다. 네. 이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국면 전환으로 바꾸고 국민의힘에 무슨 당직을 맡았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집어 씌우게 한다는 게 전형적인 민주당의 옛날부터 저질렀었던 성폭력에 대한 덮어씌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장경태 의원 본인 말고 민주당의 이제 그 대응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윤리 감찰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신중 모드인데요. 민주당이 이런 어떤 모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옛날에 피해 호소인이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끌고 했었던 연장선이지요. 이 중요한 문제를 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럽니까? 바로 고발 조치하고 바로 출당 조치하고 징계를 해야지요. 바로 징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